안녕하세요. 운동학자입니다. 오늘은 고도 집중력을 요하는 동작 도중에도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교란 훈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연구와 고안은 칼 디츠 코치님을 필두로 한 코칭진에서 진행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훈련법입니다. 일반인, 선수를 막론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정교하거나 극도로 빠른 혹은 강한 동작을 실시하는 도중에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인지, 계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야채를 썰고 있을 때 산수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복잡한 질문을 하면 칼질을 멈추고 답을 찾은 뒤 다시 행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팀 스포츠 선수, 군 관련 특수보직,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은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하에서도 최상의 운동 능력과 판단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능력이 떨어질 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높은 수준 선수나 요원이 되기 힘들어집니다. 신경교란 훈련은 신체를 정밀하게 움직임과 동시에 인지 능력까지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실전에서 개인의 잠재적 기량을 최대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훈련입니다. 먼저 스포츠 동작 중 다른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2003년경 미네소타 대학에서 일반 대학부 선수부터 엘리트 수준 선수까지 다양한 수준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실험의 형태는 스케이팅 트레드밀에서 서로 다른 변수를 더해가며 스케이팅 속도, 자세, 파워 산출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 내내 특정 경사와 지속적 속도를 유지했고 나인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폭, 파워 산출량, 관절 각도 등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다양한 자극을 줘가며 위의 요소들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은 세 파트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치를 잡기 위해 일반적 프리스케이팅을 시켜 모션 캡처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 상황에서 선수의 관절 각도, 속도 등을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동일한 경사와 속도에서 스케이팅을 하면서 스틱으로 하키퍽을 다루게 했습니다. 하지 움직임에 상지 움직임을 더한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조건에 기초적 산수를 더했습니다. 선수에게 특정 숫자를 기억하게 한 다음 무작위 숫자를 불러주고 기억한 숫자를 불러준 숫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 2란 숫자를 주고 10을 불러주면 10에서 2를 빼도록 시킨 거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을 기준으로 스틱 핸들링을 더한 경우 속도, 동작의 정교함, 파워 산출 등이 평균적으로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계산 능력까지 발휘시킨 경우 속도, 동작의 정교함, 파워 산출 등이 평균적으로 30% 정도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 선수들은 아예 스케이팅을 멈춰버리기도 하는 등 하키 선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3명의 하키 선수들은 나중에 NHL에 드래프트되어 초봉 1억 3천 달러를 받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수준의 선수들 중에서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경우 이런 형태의 실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선수일수록 인지, 계산 능력의 발휘가 운동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갖추지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선수들 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고안된 신경교란 훈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교란 훈련의 기본 개념은 팔다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동작을 하면서 시각, 청각적 자료를 통해 인지 능력을 발휘시키는 겁니다. 훈련에 사용할 동작들은 스포츠 혹은 종사 직종과 관계가 깊을수록 실전으로 전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목적 없이 단순히 전반적 인지 능력과 신체의 협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체 동작은 정확성을 우선으로 하고 정확성과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속도를 내도록 지시해 줍니다.
훈련을 적용하기 좋은 시기는 오프시즌 혹은 대회와 멀리 떨어진 시기이며 적응의 교란이 적은 스피드 혹은 유산소 등 적은 중량을 사용하는 블록에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특정 블록이 끝난 후 디로딩 혹은 언로딩을 하는 시기에 적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훈련 세션 내에서의 적용 타이밍은 하루 훈련 중 가장 처음 있는 훈련은 웜업 직후가 좋습니다. 선수 피로도가 가장 낮고 스피드, 집중력 등이 제일 좋을 때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훈련이 목표하는 적응을 일으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훈련의 단계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레더 훈련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레더 훈련 자체부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더 복합적인 훈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더가 익숙해졌거나 원래부터 익숙했던 인원은 레더 동작과 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범용성이 높은 훈련의 예시로는 테니스공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몸 주변으로 돌리기, 코치와 주고받기, 저글링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이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적 큐를 이용해 손동작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레더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1번 훈련 도중에 숫자를 불러주며 계산을 시키거나 시각적 자료를 주고 계산을 하도록 지시하든지 3차원적 자료를 해석하도록 해주는 등 난이도를 높여가며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방식은 원리를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들어드린 예시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것이지 반드시 저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신경교란 훈련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훈련 문의는 고정 댓글에 페이트리언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상 없이 꾸준히 기량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